평범한 대학생이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아 새로운 삶을 꿈꾸며 떠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약속받고 기대에 부풀어 비행기에 몸을 맡기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꿈과는 정반대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강제로 일해야 하고 가혹한 통제가 일상처럼 이어지는 곳, 그리고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감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제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선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실상을 함께 살펴보시죠. 캄보디아 전역에는 지금도 거대한 사기 공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유를 빼앗긴 채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죠. 이 시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나 리조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공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물들 안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콜센터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완전히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피해자들은 정해진 하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곧바로 각종 불이익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휴식을 제한하고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비인간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워낙 경비가 철저해서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고 합니다. 도망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피해자들이 이곳에 오게 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 시작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매력적인 일자리 광고를 접하게 되고 그 기회를 믿고 지원하면서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환경을 내세운 이러한 광고들은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같은 달콤한 조건들이 가득 제시되면서 마치 꿈의 직장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강제로 빼앗기고 휴대폰까지 압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예 납치에 가깝게 끌려와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며 태국 등을 경유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캄보디아로 끌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가짜 회사를 세워놓고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처럼 보이도록 꾸민 뒤 그럴듯한 면접 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한번 이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권이 없으니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돈이 없으니 교통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기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과도한 업무 압박과 극심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경우 강한 제재와 징벌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포와 불안,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극적인 희생이 이어지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 열악한 생활 환경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동 착취뿐 아니라 추가적인 위험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훼손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내내 감시를 이어가며 도망칠 수 있는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 역시 철저히 차단됩니다. 휴대폰은 압수당하고 인터넷 사용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22세의 한국인 남학생이 이러한 사기 공장과 연관된 시설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이 학생은 극심한 압박과 통제 속에서 지내며 심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그 과정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품고 떠났던 한 청년의 삶이 이처럼 낯선 땅에서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 애초에 좋은 조건의 해외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로 떠났지만 현지에서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시설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되기 전까지 이 학생이 그 전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시간을 버텨왔을지 우리는 온전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더욱 두려운 현실인 것이죠. 한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사기 공장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이러한 사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약 8,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숫자일 뿐입니다.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이러한 사기 산업에 연루된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의 불법 산업이 이미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속임수나 강압에 의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출신자들이 함께 끌려 들어오거나 연루되는 구조라 이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온라인을 통한 각종 사기 행위입니다. 가짜 투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는 연애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피싱 사기와 보이스 피싱에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인들을 이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이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대상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사기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빼앗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활용되어 더욱 정교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음성을 변조해 사람들을 속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가해자로 보이는 이들조차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 대규모 단속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미얀마 등 주변 국가로까지 이런 범죄 구조가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생겨나는 일종의 두더지 게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의 경우 군부 쿠데타 이후 법과 질서가 약화되면서 이런 범죄 조직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라오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범죄 조직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기 집단을 넘어 거의 기업 수준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각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단속이 시작되면 재빨리 다른 나라로 옮겨가며 범죄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출된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현지 당국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묵인하거나 심지어 범죄에 공모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국가 차원의 묵인이나 방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기 센터들이 지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건물 임대료나 각종 비용들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러한 범죄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경찰이나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조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례까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인 압력과 더불어 현지 당국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기 공장들이 최신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의회위원회에서는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미얀마의 사기 센터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 인터넷까지 활용해 사기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 할 수 있겠죠. 이들은 VPN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숨기고 마치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자금을 이동시키며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AI 기술도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챗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사기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 합성 기술로 더욱 그럴듯한 전화 사기를 시도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들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그에 맞는 규제와 대응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고, 정부 대표단을 제외한 모든 여행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 머물며 피해자 송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센터 운영에 연루된 혐의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이 60명 이상이라고 하니 규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사망한 학생의 시신을 송환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캄보디아 여행을 절대 금지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을 빌미로 한 유인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보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국적의 인물이 체포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러한 사기 공장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중국 베이징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는 역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 조달을 비롯해 교통, 숙박,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조직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본력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범죄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단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후의 거대한 조직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이 저지르는 사기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1세기에 발생하고 있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됩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 인생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기회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범죄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지만 단속은 각 나라별로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현지 당국의 부패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나 각종 플랫폼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에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적 제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거나 관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죠. 무엇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기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라고 봐야 해요.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도 결국 더 큰 범죄 조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은 정보 공유와 교육이 이뤄져야 하겠어요.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오히려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가 해외로 일하러 간다면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들도 더 적극적으로 예방과 구출 활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